오늘은 샵인샵 배달 전문점으로 월 매출 5천만 원까지 올렸던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처음에 2천만 원을 투자해서 고생 끝에 월 매출 5천만 원까지 올려놨지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배달 전문점 창업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장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성인이 되자마자 1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미친 듯이 5년을 일하고 나서야 겨우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돈에 대한 응어리가 생기게 됐고 무조건 성공해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투잡, 쓰리잡해서는 몸도 망가질 것 같고 큰 부자가 될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수중에 있는 돈은 2천만 원. 다시 빚을 지는 건 죽기보다 싫었죠. 그래서 내가 가진 2천만 원으로 대박을 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긴 했지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는데요. 그 희망은 바로 배달 전문점이었습니다. 일단 배달 전문점은 내 가게로 찾아오는 사람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템을 하나로 할 게 아니라 샵인샵으로 2개, 3개 브랜드를 넣어버리면 매출이 2배, 3배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브랜드가 10개면 매출도 10배. 이렇게 생각하니까 홀 장사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사장님 생각이 허무맹랑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브랜드 10개로 10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수익도 따라서 10배가 될 수 있느냐겠죠. 이 사장님은 매출이 10배가 되면 당연히 수익도 10배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서 상가 자리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동안 몸으로 때우는 일에는 이골이 났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품 파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간 발품을 팔아서 마침내 마음에 쏙 드는 상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가는 동네 후미진 곳에 있는 5평짜리 배달 전문점이었는데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권리금은 300만 원밖에 안 했고요. 게다가 화구나 후라이어기, 에어컨 등 그대로 쓸 수 있는 시설도 꽤 있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죠. 인테리어는 따로 하지 않았지만 간판 첨가리, 시설, 집기류 등 추가 비용으로 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발품을 엄청나게 팔아서 모두 중고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공짜로 얻어왔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초도비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창업 비용은 총 1,800만 원. 아무리 배달 전문점이라고 해도 정말 저렴하게 창업을 한 건데 발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었죠. 그렇게 배달 전문점을 차린 사장님은 가장 자신 있는 아이템, 돈가스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재료를 구하고 조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좋은 고기를 구해오는 것부터 연육을 하고 반죽 만들고 빵가루를 입히는 작업까지 모두 혼자 하니까 손이 좀 많이 갔습니다. 우동 같은 사이드 메뉴도 인터넷이나 시장에서 별도 구매해서 만들었고요. 직접 다 사서 만드니까 재료비 비중은 매출의 30% 이하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냥 속 편하게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할까 고민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선 창업 비용이 최소 몇백만 원은 더 들게 되고 무엇보다도 재료비가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개인 브랜드로 하기로 한 거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대박 나서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픈하고 2달 동안은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단지를 엄청나게 돌리고 책자 광고에 배달의 광고까지 늘려가니까 3달째 매출은 1,500만 원이 나왔어요. 돈가스 만드는 것도 이제 손에 제법 익었고 광고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월 수익은 직원 1명을 쓰면서 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루도 안 쉬고 12시간을 일했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돈이었죠. 하지만 걱정은 없었습니다. 샵인샵으로 아이템을 하나씩 더 추가해서 매출을 늘리면 되니까요. 다음 아이템은 2번째로 자신 있던 메뉴 족발로 하기로 했습니다. 돼지다리를 사서 직접 만든 족물에 삶고 썰고 겉절이도 매일 담았고요.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2개의 브랜드로 장사를 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생각보다 족발이 너무 안 팔렸는데요. 만들어 놓은 족발을 팔지도 못하고 버리기를 수차례. 이렇게 하느니 홍보비를 많이 써서라도 일단 브랜드를 알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기존에 50만 원 쓰던 걸 200만 원으로 과감하게 늘립니다. 전단지, 책자 광고도 늘리고 블로그 광고나 배달앱, 리뷰 이벤트, 할인 쿠폰 등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그만큼 내 수익이 당장은 줄어들겠지만 어차피 매출이 늘어나질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니까요.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고 매출은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래도 월 수익은 300만 원 정도로 생각보다는 적었지만 매출이 척척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금방 부자가 되겠다 싶은 희망이 부풀었죠. 그 기세를 이어서 브랜드를 하나 더 추가하기로 합니다. 다음 아이템은 숨겨놓은 비장의 무기 치킨이었습니다. 배달 메뉴로 또 치킨만큼 시장이 큰 게 없으니까 이번 게 잘 되면 진짜 대박 나겠다 싶었죠. 생닭을 사서 자르고 다듬고 직접 만든 반죽에 반죽해서 튀기고 양념까지 또 직접 만들어서 양념치킨도 만들었고요. 치킨은 또 메뉴가 여러 가지 있어야 하니까 메뉴별로 다양한 재료까지 다 갖춰놨습니다. 메뉴가 한정되어 있는 돈가스 족발보다 더 빡셌죠. 이 세 가지 아이템을 혼자서 다 준비하느라 이제 하루도 쉬지 않고 16시간씩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진짜 추진력 하나만큼은 굉장한 사장님이죠. 이 사장님이 요리를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분도 아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주방 직원은 많이 해봤지만요. 그동안 일하면서 쌓아놓은 인맥을 통해서 매뉴얼은 공짜로 다 전수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식재료를 겹치게 아이템 선정을 했다면 일이 한결 수월했을 텐데요. 재료 손실도 줄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치킨 할 거였으면 닭볶음탕이나 찜닭을 취급하는 것처럼요. 이 사장님은 당시엔 그런 생각은 못 하셨다고 해요. 그냥 무조건 자신 있는 메뉴만 취급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치킨도 세네 달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매출을 쭉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메뉴가 다 자리를 잡자 드디어 1차 목표였던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홍보비를 기존에 200만 원 쓰던 걸 400만 원까지 올리긴 했지만요.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사장님은 당분간은 브랜드 추가 없이 운영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매출 5천만 원을 몇 개월간 올리던 사장님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통장에 꽂히는 순수익이 생각보다 너무 적었던 겁니다. 그때 월 수익이 500만 원인데 투자비 2천만 원에 월 수익 500만 원이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사장님은 하루도 안 쉬고 16시간을 일하면서 2사람 이상의 몫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배달 매장에서 매출 5천만 원이면 정말 엄청나게 바쁜 거고요. 수익 500만 원이면 사실 본인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제서야 이 사장님은 차근차근 수익 계산을 해봅니다. 재료비는 매출의 30%니까 꽤 괜찮고, 임대료, 공과금, 세금은 어쩔 수 없고, 배달앱 450만 원, 속이 좀 쓰리지만 배달앱 안 쓸 수는 없는 거고, 인건비 650만 원, 여기서 더 줄였다간 내가 죽을 것 같고, 배달 대행비 850만 원, 엄청 많이 나가네. 여러 개 묶어 나가는 건 내가 직접 배달해야지. 홍보비 400만 원, 너무 과하다. 이 정도면 꽤 알려진 것 같으니까 200만 원 이하로 확실하게 줄여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 배달 대행비와 홍보비 절감을 통해 3,400만 원은 더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중고 오토바이를 하나 구매했고 홍보 비용도 생각대로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수익은 곧장 늘어났죠. 이제서야 계획대로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늘어난 수익은 3개월치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홍보비를 줄인 만큼 고객도 줄어들면서 매출이 확 떨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홍보비를 다시 예전 수준으로 늘려야 되는 건지 고민이 엄청나게 됐죠. 여기에서 이 사장님이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개인 브랜드로 배달 장사 대박을 내려면 정말 특별한 맛과 서비스로 승부를 내야 되거든요. 한번 먹어보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래야 홍보를 좀 줄여도 고객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흔한 맛과 서비스라면 홍보를 줄이는 즉시 잊혀지는 게 개인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같은 경우 한 가지 메뉴에 집중해서 그걸 특화시키기도 전에 브랜드를 2개, 3개로 늘려버리니까 세 브랜드 모두 그냥 흔한 맛과 서비스, 홍보를 줄이면 바로 잊혀졌던 거고요. 이건 사실 홍보비를 고민할 게 아니라 내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장님은 제품을 그대로 두고 홍보비를 다시 예전처럼 늘렸습니다. 그러자 매출은 또 따라 올라왔지만 수익이 또 줄어드니까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그 조급함이 배달하면서 은연중에 튀어나왔나 봐요. 빗길에 무리하게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 하나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 전에도 작은 사고들은 몇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문을 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며칠 쉬지도 않고 깁스를 한 채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 손으로 돈가스를 튀기고 족발을 삶고 생닭을 손질하다가 문득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나 왜 이러고 살지? 이제 무서워서 더 이상 오토바이 배달도 못하겠고, 홍보비는 줄이면 매출이 그대로 다 떨어지니까 줄일 수도 없고, 그럼 결국 예전 수익이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앞으로 벌고 뒤로 까진다고 하더니 이게 아무리 매출이 높아도 다 뒤로 까지게 생긴 거죠. 그렇게 매일 16시간씩 죽도록 일해서 뒤로 다 까지고 500만 원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프랜차이즈로 바꿔서 새롭게 시작해볼까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은 훨씬 편해질지 몰라도 재료비가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수익은 제자리 걸음이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사장님은 결국 폐업을 결정하고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권리금은 하나도 못 받고 나왔지만 시설들은 또 중고로 하나하나 잘 팔아서 결국 투자금 1,800만 원에 대한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까지 정말 추진력이 대단한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이 배달 창업을 고려 중인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한 얘기를 전달 드릴게요. 배달 장사는 뒤로 까지는 비용이 많으니까 먼저 잘 계산해 보시고요.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일단은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세요.